이제 벌써 엊그제가 봄 같더니만 더위를 걱정할 만큼 초여름이 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한풀이 자란 세계 모임 5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배 재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좀 특별하신 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이태용 선생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운동을 하고 계신 분 중 한 분입니다. 이태용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주 스노우플라워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국사 바로 알기 중앙회 사무총장, 국헌포럼 사무총장, 사단법인 삼일역사문화연구회 부회장으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풀이 사랑 세계 모임에서도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태용 사무총장님은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 중인 역사운동가입니다. 이태용 총장님께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운동의 이모저모를 평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운동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운동이 정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좋은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쪼록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가 이야기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회사 대표이사니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솔직 담백하게 제가 역사 운동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 그래서 저 사람이 뜬금없이 역사 운동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구나 하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한 7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9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2년 더 할 걸 그랬나 생각도 드는데 7년 하다가 IMF 터져가지고 가정형평산 저는 이제 그만두고 고시학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법 책을 쓰고 민법 관련된 과목을 신림동 고시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고 IMF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공고사직을 통해서 나오신 조기 퇴직자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리로 5천만 원 융자를 해주면서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시 창업 강의를 한 10년 했는데요. 10년 이상 했죠. 그때 제가 강사평가 10년 동안 1위 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이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이제 겹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다가 회사 취직했는데 조기 퇴직해가지고 저 강의를 듣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옛날에 민법 강의하시던 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다 그러네. 아니 근데 뜬금없이 마케팅을 강의하냐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역사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시대적 사명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호구지책으로 법을 강의하고 또 이제 많은 창업자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강의를 했지만 지금은 시대적 사명에 의해 가지고 제가 역사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 역사학자를 송부웅 선생님을 만나서
환단고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받고 하룻밤 꼬박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송붕 선생의 강의를 듣고 또 부족해가지고 찾아가서 질문하고 그러면서 환단고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교과서에는 단군 조선이라는 역사를 신화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파고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저는 돈 버는 마케팅 강의 1등 강사지만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방향을 틀었고 역사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 운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확실히 정립돼야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이 시간을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역사 교과서가 바뀔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목적지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또 길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서남북 둘러봐서 지금 우리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 인식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국내 환경을 이제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서 본인이 지향하는 정당이나 또는 소속 단체에서 많은 갈등의 현장에서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통일된 조국을 얻고 싶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사실 독립 이후에 소련과 미국의 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분단되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겹쳐가지고 서로 남북한이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를 통일 대상으로 생각하고 공작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세습을 대단히 싫어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이념이고 좋은 체제를 하더라도 정권이 세습된다. 우리가 사실 무슨 기업도 세습한다, 교회도 세습한다, 그것도 비판하는데,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정권을 세습한다. 그거는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등 사회를 주장하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로 인해 가지고 소수 계층 엘리트만 잘 사는, 그리고 나머지 인민들은 거의 기아 상태에서 헤매는, 70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경제 실패로 인해 가지고 북한은 계속 흉년 또는 핵 개발로 인해 가지고 국제 제재를 계속 받았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최빈국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싶지만 탈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근 국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비참한 탈출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탈북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탈북자 단체에 관여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과 긴밀하게 이렇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막막했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 한뿌리 사랑 세계모임 우창수 회장님을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사실 저는 대단히 존경합니다. 우창수 회장님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내용을 듣고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창수 회장님이 과거에 그렇게 중국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중국 공안에 잡혀서 고초를 겪으신 이야기들 들으면서 대단히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저보다 더 큰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지만 우 회장님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 두동강 난 나라가 그것도 4대 열강이 대한제국 시대보다 더 안 좋은 여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제국 역사를 보면서 고종 황제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국제 환경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4대 열강이 아니었어요. 랭킹 1, 2, 3, 4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무슨 OECD에 가입하고 뭐 경제 대국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주변 4대 열강이 랭킹 1, 2, 3, 4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것보다 우리 주변 강대국이 훨씬 더 성장해 있습니다. 지금도 고종 황제가 눈치 보던 시절과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는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외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국제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라고 생각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선배님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 대통령들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뭐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그리고 북한 눈치까지 봐야 돼요, 이건. 핵 들고 지랄하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근데 남한은 어때요? 남한은 통합이 됩니까? 저는 사실은 15년 전에 개명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태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대단히 유명한 장명소에 가서 세상을 얻을 이름을 다 나한테 세상을 얻을 이름을 다오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클 태자에 융합할 융자를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통합이라고 하는 거, 융합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유지되는 것은 그 국가의 공통분모를 잘 융합하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어떻습니까? 만나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뭐부터 찾아요? 차이점부터 찾습니다. 호남이세요? 저는 경상도인데. 여자군요. 저는 남자인데. 연세가 많으시네요. 저는 젊은데. 그렇게 한번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 김씨네요. 고향도 같고. 자꾸 공통점을 찾는 거죠. 공통점을 찾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동질성을 느끼면서 잘 해보자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 국가가 통합되지 않고 계속 분열로 간다는 것은 갈등이 계속되고 단결이 되지 않고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보수와 진보라든지 뭐 남자 여자 젠더 갈등이라든지 도농 갈등이라든지 뭐 많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하면 저 사람이 국민의힘인가? 민주당인가? 저 정체가 뭐야? 막 그런 식으로 두 개 중에 선택해.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난감해요. 아니, 색안경을 보고 끼고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상대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보수 진영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진보 진영이 잘못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진보 진영만 계속 정권 잡았습니까? 보수 진영만 계속 정권 잡았어요? 정권이 계속 바뀌었죠? 뭐 달라졌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국사 교과서 한 줄이라도 바뀌었어요? 저는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사 교과서를 제대로 바꿨다 그러면 저는 진보 진영 찬성하고 그쪽에 가서 투표하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사 교과서를 제대로 바꾼다 그러면 저는 보수 진영에 후원금도 내고 막 할 거예요. 제대로 하면 밀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둘 다 거의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패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챙겨주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국가 경제도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쉽게 내 주변 사람들 부자 만들어줄까? 그런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도시 개발해가지고 측근들 땅 투기해가지고 부자 만들어주더만 요즘은 보이지도 않는 주가 조작해가지고 부자들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정권 비리는 전부 주가 조작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 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니 무슨 헬조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어린아이 2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대충 공부하고 학교 간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엄청나게 공부해서 보면 수도권을 잘 못 와요. 그래가지고 뭐 저 충청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야 수도권을 못 온다니 야 진짜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죠. 부모도 버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교육비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괜찮은 대학 갈 수도 없고 취직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포 세대 뭐 그런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취업도 포기하고, 예.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뭐 저는 생각할 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알콩달콩 살면서 이 행복한 나라에 2세를 2명, 3명, 4명 놓아서 잘 키워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아유, 부양가족까지, 아유, 너무 힘들 것 같아. 거기다가 애까지 생기면, 아유, 그 교육비는 누가 다 감당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완전 절벽입니다. 출산율이 2가 되어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2가 되어야지. 왜?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이 아니 가임 기간 동안 놓는 아이 수가 2명이 돼야지 본전이잖아요. 아이 남자도 있으니까 남자는 출산 안 하니까 여자 1명이 2명을 낳아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현상 유지. 그렇잖아요.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0.8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0.8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한국이 출산율이. 그거는 거의 전쟁보다 더 심한 뭐 패스트 같은 강력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놓아봤자 죽을 게 뻔한 그런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들 연세가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60이 다 돼 가니까 한 20년 뒤에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노동 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동 인력이. 예. 경제 활동 인구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노인들만 있고. 야, 이 대단한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답이 없어요. 한국 사회가 뭐 경제 성장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자랑을 하는데 사실 현실을 답답하게 보면 이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보면 외국 사람들은 현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코리아 뭐 대단 원더풀 코리아 뭐 그러지만 사실 잘 아는 우리들은 눈을 감고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국제 환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환경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이 1, 2, 3, 4예요. 네. 이 1, 2, 3, 4가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그나마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하여튼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강대국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했어요. 자유무역을. 왜? 강대국은 대단히 선진화되어 가지고 공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공산품을 엄청나게 찍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많이 후진국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발도상국이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또 선진국은 굴뚝산업을 전부 다 개발도상국으로 다 옮기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이 생산력이 대단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선진국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주장한 거예요, 선진국들이. 갑자기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자유무역 이야기하던 선진국이 보호무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세장벽을 높이고 보조금 지급하고 너무 치사해도 너무 치사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재용 씨는 돈이 많으니까 뭐 걱정 없을 것 같죠? 죽을 지경에 지금.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지금. 안 만나봐서 내가 직접 안 물어봤지만. 삼성전자 잘 나가던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또 보세요, 이게. 에? 기술 패권주의. 뭐, 이게 대단히,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위에 점하는 산업이 많죠. 조선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대단히 한국이 대단히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부품을 100%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부들은 또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조해서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기술 패권주의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단히 힘든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기업이라든지 대체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큰 시장이라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과 중국인데 그리고 EU인데 이쪽에서 보호무역으로 장벽을 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수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역적자 심하다 그러죠. 요즘 뉴스 나오는 게 계속 무역적자 이야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제 전문가는 2023년도는 이제 시작이고 2024년도, 25년도는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이다. 다들 현금 보유해라. 내 좋은 말 할 때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사람이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모아서 잘 탈출해야죠. 하여튼 거기다가 국제 환경에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따라오는 2위의 슈퍼파워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U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파워를 능가할 정도 성장하고 있으면 확실하게 견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중 무역 갈등이 시작되는 그 계기도, 그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한중 갈등으로 피해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있잖아요. 한중 갈등을 통해 가지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았었어요.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았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적자로 돌았었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딱 그 꼴입니다. 지금 상황이. 러시아, 중국, 북한 동맹과 한국, 일본, 미국 동맹이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어디서 부딪히냐? 일본에서 부딪힙니까? 아니, 한국에서 부딪힙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중국이 공격을 대만에 시작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칩니까? 지역 갈등,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북한도 통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역사를 그냥 내 지식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서 발전된 미래를 추구하려고 역사 공부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남아있는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역사가 현실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서 우리 민족이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민족 중흥의 역사를 미래에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남북 통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갑자기 있잖아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통일이 됩니까? 아니, 북한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아유, 그냥 갑자기 뭐, 이제 와야 되어서, 저절로 그냥 통일됐어요. 그렇다 쳐보자고요. 그게 통일입니까? 아마 아수라장일걸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남남 갈등을 뛰어넘어서 북남 갈등까지 합쳐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통일학자, 통일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붕괴되면 박수를 칠 게 아니라 걱정을 해야 된다. 큰일 난다. 오히려 유지가 잘 되면서 정권이 교체되고 북한이 더 민주화되고 국제사회에 오픈된 사회가 되어야지 대화도 하고 경제 교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대단히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갑자기 붕괴돼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통일돼요. 아니, 남쪽에 있는 갈등도 봉합이 안 되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겠다고 막 정신이 없을 텐데, 야, 이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한에서 통합의 힘이 모아져서 남북한이 통합이 돼야지 진정한 통일이 된다. 그래야지 관리가 되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체제만 통합시키고 안에서는 완전 전쟁통이에요. 그게 통일이에요? 지옥이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고민하는데, 선배님들도 여기 앉아있는 애국동지 선배님들이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저하고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도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저도 그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저도 한번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제 강의 시간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색 당파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즘하고 비슷하죠?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해가지고, 예? 역모로 몰아서 다 쳐 죽이고 막 하잖아요. 귀양 보내고. 저는 볼 때마다 인간의 역사는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생각해봐요.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지혜가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건국한 고조선이 여러분은 로마 제국보다 대단히 훌륭한 제국입니까? 열등한 제국입니까? 저는 단연코 훌륭한 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껏 해봤자 유럽 한 절반 차지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영토만 하더라도. 고조선 영토에 비교가 됩니까? 또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고조선과 비교가 됩니까? 한 왕조는 얼마나 평화롭게 오랜 세월을 했느냐, 거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 이렇게 관광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양의 성들은 어떻습니까?
철옹성이 철옹성.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다리로도 못 올라가요. 그렇게 성을 쌓아요. 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모를 꿈꾸는 자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절대 물리적으로 못하도록 성을 쌓습니다. 근데 아니 조선만 하더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왕궁이. 아니 그냥 목마 타면 올라가지고 넘어가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못 올라갈 정도로 높이 쌓아요. 아니 한 명이 목마만 태워주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한 500년 유지가 됐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냥 계속 당하고 있는 건가? 저는 생각할 때 통치자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어떻습니까? 득취를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는 왕들도 많았지만, 아니, 왕세자 시절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왕도 정치 득취를 해라고 가르치잖아요. 백성이 하늘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높은 성을 쌓지 않고도 몇백 년을 유지하는 겁니다. 고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고조선도 홍익인간 정신으로 건국했기 때문에 저는 몇천 년이 유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익인간이 뭡니까? 나는 나를 위하고 당신들도 나를 위하고.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저는 홍익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자본주의 정신이죠. 자본주의 정신은 나도 나를 위하고 여러분들도 다 나를 위하고. 그럼 자본주의 아주 제대로 배운 거예요. 네. 근데 홍익인간은 그렇지는 않죠. 어떤 분은 홍익인간을 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인간을 크게 돕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넓을 홍인데 클 홍도 되거든요. 인본주의 사상이죠. 인간이 누굽니까? 저만 인간이에요? 많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인간이죠. 인간이고 곧 뭐예요? 신의 분신이에요. 이분 한 분 한 분들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역사 속에서 배우는 철학은 인본주의자 신본주의예요. 인간이 곧 하늘이에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장돌뱅이 짓을 하지만 그 본심은 어때요? 하늘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저 인간은 그냥 쳐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인간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가치 있고 하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서로 위해주고 조금 도와주지 말고 크게 도와줘라. 나라의 존재는 그 백성들을 크게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크게 도와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임금은 식솔들 배불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 크게 도와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조선이 그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을 평화롭게 유지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많은 지혜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본주의 사상이 아주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기심의 극치를 달립니다.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즐겁고 쾌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피와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떻습니까? 아니, 주변은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나 혼자 막 곳간에 잔뜩 쌓아놓고 혼자 막 배부르게 막 잔치하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건 정신병자 같아. 아니, 함께 어우러져서 풍류를 즐길 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름다운 관광 도시를 방문했는데 혼자 가가지고 보니까 쓸쓸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데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어떡해요? 아, 막 행복한 게 아니라 쓸쓸해요, 오히려. 아, 누구랑 같이 올 걸. 그런 생각하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을 느닷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생각할 때 자본주의의 폐단은 나눔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폐단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는 복지국가로 가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 혜택을 주죠. 근데 부자가 선행을 할 기회를 뺏어버리죠. 아니, 부자가 본인 돈을 내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줘야지. 왜 국가가 뺏어가지고 지가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 비현실적인 것 같아.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대단히 비인간적이었어요. 공장에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전태일 씨가 노동법에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했을 때 그 시대에 우리 열악한 노동 환경을, 초기 자본주의는 다 그랬어요. 인간을 수단화시키고 부속품같이 갈아 끼우고 죽을 때까지 일시키고 그랬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무식해가지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이 자유롭게 떠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장하는 게 저는 진보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재갈을 채우고 말을 못하게 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옷도 마음대로 골라 입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가 결국 폐쇄 사회고 없어져야 될 사회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진보하듯이 우리도 자유가 신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또는 남남 갈등이 봉합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할과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큰 혜택을 주려고 해야 돼요. 남성은 여성에게 큰 혜택을 줘야 돼요. 저는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잘하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집사람 이야기가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해도 맞다 그럽니다. 확실히 빨간색 같아. 그게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 어때요? 집사람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그게 뭐 대수라고.
맞다 그러는 게 낫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노사 갈등 어떻게 할까요? 노동자가 저번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사용자를 감금해가지고 패고 막 하더만요. 또 어떤 사용자는 골프채로 패고 맥값을 줬더만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 노동자, 근로자가 없는 회사가 돌아갑니까? 그리고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없는 회사가 돌아갑니까?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근로자를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 근로자보다 이 회사에 와서 아유 너무 취업을 잘한 것 같아 자랑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줘야 됩니다. 근로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제일 나쁜 사장이 어떤 사장이에요? 두들 패는 사장이에요? 월급 안 주는 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들어봤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일 나쁜 사장은요, 망하는 사장이래요. 망하는 사장이 제일 나쁜 사장이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더욱 회사가 발전해가지고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줘요. 여야가 만나서 아예 부정 비리야 뭐 증거 재판주의니까 그건 밝혀내더라도 여당이 이야기하는 생각, 야당이 이야기하는 생각이 어떻게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고 정책 결정하면 됩니다. 도둑질을 누가 크게 할까? 그거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왜? 그 사람들 역할이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이니까 국민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경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뭐예요? 국민의 대표잖아요. 근데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는 방향을 찾아야죠.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한다. 갈등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한다. 그 정치인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정치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국민 통합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절반이라도 차지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 대단히 문제가 많은 정치인이에요. 한류 스타들이 외국에 나가서 빌보드 차트에 얼마 몇 등을 하고 뭐 음반 판매가 어떻게 되고 뭐 많은 뉴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젊은 아이돌 그룹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니, 라디오로 그냥 대충 흘러가는 라디오로 이제 대충 듣는 거 말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자세히 들어봤어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클릭해가지고 가사를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뭔 가사를 하길래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지? 대단한 매력적인 가사가 있나 보다. 가사 별거 없어요. 일상생활의 가사예요, 그냥. 태폐적인 가사도 아니에요. 가사도 별 태폐적이지 않아요. 대단히 건전한 하루 일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뭐 아침에 눈을 떠서 뭐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함께 같이 신나는 음악으로 춤을 추자. 외국인들이 자꾸 나만 보면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주소를 아나? 어떻게 강남 스타일. 나중에 보니까 강남 스타일 노래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강남 스타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몸 동작을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싸이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번 히트를 쳤는데 죽을 때까지 싸이 같은 가수가 다시 나올까?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BTS가 나오더라고요. 더 난리 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블랙핑크가 나온 거예요. 또 난리 났어요. 여러분 슈퍼주니어 아세요? 뭐 이특이나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 아이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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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는 노래 있잖아요. 아니 우리 한국에서는 완전 한물 간 아이들이에요. 노래도 잘 안 해요. 뭐 신곡 발표도 안 해요. 잘. 아직도 외국은 어때요? 난리 납니다. 가서 막 공연하면 난리 나요. 같이 따라 부르고 막 난리 나요. 100년도 안 되는 단시간에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해서 선진국 궤도에 올라간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다른 나라도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그런 나라가. There's hard power and there's soft power. 이곳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 셀 리처드 교수님은 한류의 현재와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How many know what Hallyu is? How many have heard of it? Really, that means Korean wave. And what we're talking about is Korean culture and K-entertainment. And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all day today. Why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you very much want to pay attention to. Because it's here, it's all around us.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 실제 강의입니다. If you have any ideas of wanting to be global in the way that you see the world, you're going to want to pay attention to how this thing has grown in an unprecedented way, in many ways, in ways in which we've never seen. In 1965, the GDP of the UK was $100 billion, and in Korea it was $3.1 billion. And then look what happened going into 2020. Look what Korea did. It's unprecedented. Korea grew in a way to $1.6 trillion. It grew like no country has ever done this sort of thing, has ever grown like that. And so right away, when I see that, if you see those numbers in that way, you want to ask yourself, this is me as a teacher talking to my students. Because college and going to school is about learning which thing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at, my friends, is something you want to pay attention to. Any country that could do that and didn't have some natural resource that was just somehow worth a lot of money, like oil or natural gas or something, any country that could do that, what did they do? What happened? It's an extraordinary process of development. There's hard power and there's soft power. And hard power is military and economic power, and soft power is persuasion. It's the ability to get what you want without having to resort to force, either economic force or military force. And Korea said, look, we're never going to compete with the strongest nations of the world militarily and economically. We're not going to compete at that level. I mean, it's just way too far ahead of us. We can try and we can do really well, and they did really well, but we're not going to go at that level. But we can do something else. And we can use soft power. And we can use some kind of persuasion to make it happen. And we can find a way to push our culture out into the world. And you all know this, right? Like, think about like when you're in high school or grade school or high school, and you have like the popular kids. Why are the popular kids popular? Like, what is it about them that makes them popular? It's just something. It's a charisma. It's a something that happens to push people out into the world. Korea decided, hey, we can take our culture, which we think is pretty cool, and we can promote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such that when people ever think about Korea, they have something to think about. They have something to latch onto. And Korea has done that unlike any nation that I've ever seen. The first time I talked about K-pop was probably about 5 years ago. And I'm sure most all of you know who BTS is. It was the first time that BTS broke a record that was held by Taylor Swift. Because I listen to music from all over the world. A record
imagined that they were going to be. How many of you have ever heard of BTS? And like 5 hands went up in the air. Classroom full of students. And what I said was, if you want to be global, if you want one of these like really cool jobs where you're just sitting around and connecting with people all over, and you don't know who these folks are, you're never going to get to where you think you want to go. You won't. You can't get there. 한국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좀 더 깊이 파다 보면 한국의 역사에 접근합니다. 역사적인 토양이 없이 어떻게 열매와 꽃이, 잎사귀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의 역사적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밝혀내는 것은 결국 홍익인간 정신. 한국인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마시고 자랐을지언정 그 피 속에는 단군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 입양하러 유럽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그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대단한 업적이 되어서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역사 속에 조상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다시 통합시키고 다시 부흥시켜서 미래의 새 시대의 주역들이 한류 문화의 주역이 되고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한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역사운동을 시작하면서 동지들이 배신하고 다 돌아서더라도 5천만이 배반하더라도 나 혼자 버티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덤볐습니다. 배반을 하겠어요, 동지들이.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지켜내고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태백산에 갔다 왔는데 태백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래 살면서 할아버지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죽을 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중근 의사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고 수명을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존경하겠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누구든 왔다 가야 됩니다. 안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많은 동지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이기는 거 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해내야 되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 안 되면 몸을 불살라서라도 버텨야 될 겁니다. 여기 반가운 동지들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래오래 살면서 단군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고 가면 더 좋겠죠. 보고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교는 불교지만 죽어서 단군 할아버지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죽어서 단군 할아버지한테 보고거리를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가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우리 역사를 스스로 단죄하지 않도록 교과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 교과서 바꾸는 작업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고조선사를 연구하고 재밌고 뭐 그렇게 해서 연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단군 할아버지 홍익 사상이 좋아서 그걸 연구하실 수도 있고, 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한국사, 잘못된 한국사를 바로 잡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시간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단군 할아버지 고조선은 없습니다. 위만이가 세웠던 고조선만 있습니다. 강단사 학자들이 이제 마지못해가지고 유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위만 고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바꾸는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교과서 바뀌어서 역사가 바로 선 나라, 그런 교육을 받은, 역사 교육을 받은 후세대들이 이 세계를 주도하는 미래의 한국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루고 나서 역사가 다 바뀌고 바로 된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할 때 제가 태어났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교과서가 맞는데 뭘 할 일이 있어. 바꾸긴 뭘 바꿔. 시험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엉터리 교과서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역사 광복을 이루지 못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역사적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광복군이에요. 우리는 주권은 되찾았지만 역사 되찾았어요? 역사를 되찾지 못하는 광복군입니다. 역사 광복군이에요. 광복 자금을 탐을 내는 생계형 역사 운동가가 단체를 만들고 모금을 하면 거기에 뭣도 모르고 모금한 분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들이 독립자금을 빼돌리는 가룟유다입니다. 기생충이에요. 그런 기생충이 단체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여기 한사모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강사 출신인 줄 알으셨나? 이거 전문 강사 출신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지? 근데 컨텐츠가 없는데 어떡하지? 강의를 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아니, 고서적도 좀 뒤져보고, 한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해야지, 구절구절 해설도 해가면서 논리를 펴지. 근데 갑자기 강의를 해달라고, 내가 무슨 강의를 하지, 역사 강의를.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정한 거예요. 역사 운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정한 거예요. 역사학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감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역사학자분들은 하루 이틀 역사학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것을 제가 대신 발표는 할 수 있지만 제 것인 양 거짓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 운동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 운동 포커스로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의뢰를 제가 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태용이가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한다는 거야, 황당하네, 궁금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많을 텐데, 저는 76차 포럼이
여러분들 가슴에 목표의식을 그나마 일깨워주는 강의가 되면 소교의 목적을 성취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동기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현실 인식하고 그리고 방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역사운동을 같이 하는 동지가 저를 대단히 신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신뢰해서 여러 이야기를,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 제가 꼭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믿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그 역사운동가가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 재산을 써가면서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는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뺏고 건강만 남겨놓으면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친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면 강사를 하면 안 되죠. 마케팅 강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역사운동은 돈 버는 장소예요? 여기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여기는 돈 쓰는 장소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많이 다니면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그렇겠죠? 돈을 벌러 다니도 시원찮은데 돈 쓰는데 자꾸 다니고 있어요. 이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여기는 돈 쓰는 장소예요. 그렇게 큰 목돈은 안 들지만 그래도 돈 쓰이죠. 여러분 오실 때 차비 들였잖아요. 시간 투자하잖아요. 여기 또 회비 내잖아요. 다 돈 들어가는 거죠. 그 시간에 딴 걸 해보세요. 돈 버는 일을. 알바비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운동은 그래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역사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가면서 역사운동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을 벌어가면서 독립운동 하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역사 광복운동 하시는 역사운동가들 배울 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할 때는 예리하게 질문하고 토론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동지이기 때문에 단결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식민사학자들이 자동 번식하고 있어요. 그들과 대항하는 힘이 우린 약합니다. 동지가 약간 실수해도 아까 같이 대단한 실수가 아니고 약간 실수하고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눈물 닦아줘야 됩니다. 중도 지킴이 방 선생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멍하니 그냥 그 자리 제가 갔어야 되는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료는 중국 공산당이 위조하고 왜곡하고 한국 역사학계는 왜곡된 역사를 정식시키고 있고 유물이 나오면 덮어버리고 파괴하고 이 현실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귀한 존재가 처자식이 아니라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 한 분 한 분이 귀한 시간 내어주셔가지고 여기 오시고 또 역사 포럼을 응원해 주시고 또 젊은 친구가 나와서 역사 운동 한다 그러니까 들어주시고 다 아는 내용인데도 새삼스러운 척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사모가 더욱 발전해서 여기 계신 인원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큰 대강당에서 한 5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 회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감히 운영위원이 저번 달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한테 뭐 여쭤보기도 하고 또 눈치껏 제가 보니 한사모도 재정적으로 대단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사모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화 시키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만들고 소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 재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지가 한두 명이 거금을 내어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도 뭐 보람 되겠지만 본인은 한사모 전체의 발전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고려대학교를 민족대학이라고 그럽니다. 그 근거를 아십니까? 경성제국대학을 대항해서 기가 죽은 우리 민족도 대학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농촌에서 광산에서 일하는 백성들이 푼푼히 모아가지고 고려대학교 본관을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성수 씨가 인수해서 자본력으로 다른 건물들을 많이 지었지만 처음 생겼던 보성 전문은 백성들이 피와 땀이 묻은 그 몇 안 되는 엽전들이 모여가지고 대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히 민족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호텔에서 초빙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강연을 할 수 있죠. 홈페이지도 만들어줘 버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몇 푼 들겠습니까? 한 몇 천만 원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보람 되겠죠. 근데 많은 5만 원, 10만 원 회원들이 이렇게 내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친구랑 같이 강의 들으러 오고 그것이 나는 큰 힘이 되고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 백전백승한다고요? 사자가 백전백승합니다. 개인으로 싸우면요. 개인으로 싸우니까 거의 호랑이가 이기더라고요. 1대1로 싸우면. 잘난 개인 한 명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정성이 모여야지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도 한 명 한 명의 정성이 모여서 이 역사 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